지난해 500억 규모로 공장 증설을 발표했잖아요. 증설로 캐파 확대가 올해 3분기 정도부터고 4분기에 가동률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이게 증설되게 되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캐파가 올라오고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캐파가 올라오나요? 그러한 정보는 경쟁사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시장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쇼티지 현상이 있는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오픈하게 되면 경쟁사가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확한 캐파는 아니더라도 이 캐파 증설에 따라서 추가 매출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대략적으로 볼 때 연간 한 1,50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게 리드 프레임이랑 서브스트레이트 둘 다 합쳐서 1,500억 원 정도 규모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올해 3월에 또 창원 유후 부지에 3,500억 투자했는데 이건 따로인 거죠. 지난해 500억 규모의 투자 증설과는 다른 건이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 공장은 반도체 기판 공장인가요? 네, 기판 공장이죠. 저번에 500억은 리드 프레임이랑 반도체 기판 둘 다였잖아요. 이거는 반도체 기판 공장만 해서 3,500억을 투자한 건가요?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부지 확정하고 투자 확정만 된 상태인가요? 아니요.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창원시랑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해서 아예 확정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금액적인 부분을 넘어 투자 여부 자체도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DDR5 기판에서 발생하는 유의미한 매출량은 언제쯤 발생할 거라고 보시나요? 유의미한 매출은 아마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내년 상반기쯤이요?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까지는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내년일 겁니다. 지금 보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장용 리드 프레임 쪽이 8인치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8인치 반도체가 전부 쇼티지인 상황이라면 차량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요? 네,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1년 이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려감에 대한 확실성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 오토모티브에 대한 시장 환경이 과거와 현재는 다르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오토모티브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형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맞아요. 우려라고 일단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실제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문이 줄어들고 있나요? 네, 1년 미만이라는 기간을 단기적인 기간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리드 프레임 판가가 올랐잖아요. 원재료인 구리 가격 상승으로 판가가 인상되었는지 리드 프레임 공급이 많이 없어서 판가가 인상되는 것인지 어떤 점에서 판가가 올랐을까요? 판가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돼요. 일반적으로 판가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소는 소재 가격의 변동성, 두 번째 요소는 수급의 균형, 특별히 한 요인 때문에 판가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종합하면 리드 프레임 자체는 원재료인 구리 가격도 올랐고 리드 프레임 공급 자체도 부족해서 리드 프레임 판가 자체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판가 인상 추이는 계속될 것 같나요? 글쎄요, 계속될 것 같은지 이건 사실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어떤 확정적인 계약서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 추세가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작년에도 구리 원가 상승과 판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원가 상승에 따른 마진 상승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고 IR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객과의 관계라는 게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 추구할 수는 사실 없죠. 근데 아무튼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그런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고객을 나중에 잃어버릴 개연성도 충분히 크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쇼티지 현상 때문에 소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오늘 당장 바로 판가를 올려버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비즈니스라는 건 호황과 불황의 연속성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필요해요. 적절한 수준에서 이익을 조절해가는 역량도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특정 고객이 우리 회사 매출의 2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고객과의 관계가 이런 이윤 문제 때문에 틀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20%의 매출이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거에 대한 100%에 대한 판가 상승이라기보다는 고객사와 관계를 생각한 제한적인 판가 상승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판가 상승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승이냐 하면 제한적인 상승인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